F-35는 동체 길이 15.4m, 폭 10.9m로 전체적으로 F-22의 약 5분의 4 크기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5세대 전투기의 일부 특성을 볼 수 있었다. F-35의 동체는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철보다 강하게 만들어진 복합 소재를 사용한다. 겉으로 보기에 단단한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이 복합 소재는 비밀 유지를 위해 미국 내 공장에서만 생산된다고 한다. 총 6만 6천 개의 나사 조립을 끝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전파 흡수제인 스텔스 물질을 바르게 된다. Well, there's definitely special coatings on the airplane to make it stealthy, and it's really something I can't discuss. It's not my specialty anyways. All I know is it works, but in terms of what specifically it is, I can't really comment on that. I feel like that's definitely like a... 스텔스 기술의 자세한 정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제프 노울즈 씨는 F-35가 아직까지 결점을 발견하지 못한 뛰어난 전투기라며 자랑한다. You know, I've been working on this airplane for 4 years and flying it a lot in the simulator, and it actually performed just like the simulator, I guess, which is a testament to our whole system's approach to the airplane and really the test and evaluation that's gone in before the airplane ever flew. But it performed spectacularly. I mean, it's just a tremendous amount of thrust. It took off and zoomed into the air, and I was chasing after it for the rest of the flight. 로키드 마틴은 보급형 전투기 F-35의 홍보엔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한 단계 위의 성능을 가진 F-21 랩터의 조립 라인은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자신들이 팔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란 것이 그 이유였다. F-22 is just now being delivered to the U.S. Air Force, and as such, it is generating interest from several other countries. It's important to note that today the F-22 is not approved for export to any country. Could that change in the future? It's possible. 하지만 로키드 마틴 부사장은 인터뷰 중에 F-22를 팔고 싶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 라인을 늘려 더 많은 F-22를 구입, 실전 배치하고 싶어하는 미 공군의 희망사항이기도 했다. There is always pressure to expand sales once you're in production. It's not just Lockheed Martin. You know, the U.S. Air Force would like to find a way to have additional F-22s sold because it would extend the production line, allow them options to buy more F-22s in the future.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아베 일본 총리는 부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F-22의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며 빠른 시기에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이 F-22를 구매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노후된 전투기들의 교체다. 현재 일본은 3세대 전투기 F-4 팬텀을 비롯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지 30여 년이 지난 F-15급 전투기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 전투기들을 F-22로 교체하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F-22 구매 의사에 대해 미 정부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곧바로 동북아 주변국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본의 F-22 도입이 동북아 군사 균형을 해칠 것이라 우려했다. 북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의 도입 의지를 전쟁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은 오래전부터 일본의 군비 증강을 경계해왔다. 최근 일본은 7,700톤급 이지스함 한 척을 추가로 건조했고 3척을 건조 중이다. 일본이 보유할 이지스함은 조만간 8척에 이를 예정이다.
일본의 군대가 평화헌법에 기초한 자위대라고는 하지만 막강한 경제력이 뒷받침된 일본의 국방 예산은 자위대의 무장 능력을 날로 격상시키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양적인 면에선 주변국들에 비해 뒤져 있는 편이다. 하지만 조기 경보기 등 첨단 무기에 있어선 질적으로 주변국들을 압도한다. 공교롭게도 F-22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일본 의회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평화헌법 개정의 핵심은 일본의 자위대가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자신의 의지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F-22 도입 의지를 이런 배경에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F-22는 일본의 방위를 위한 장비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란 것이 그 이유다. ですからこれは明らかにF-22 戦闘機の導入それ自体が現在の憲法に全く反するわけですね。つまり防衛のための装備ではなくて明らかに攻撃のための装備ですから。そうすると自衛隊がその専守防衛という名でやってきたことと全く違反するわけですから。 F-22가 일본에 실전 배치될 경우 평양은 물론 중국의 북경까지 작전 반경에 들어간다. 여기에 일본은 공중급유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F-22가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으면 작전 반경은 훨씬 넓어진다. 한반도 전체와 중국 내륙은 물론 러시아 일부까지도 공격 범위 내에 들어간다. 이것이 주변국들이 일본의 F-22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미 공군은 작년 알래스카 상공에서 F-22의 모의 공중전을 실시했다. F-22의 상대는 현재 미국의 주력 기종인 F-15, F-16, F-18 등이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44대 0. 기존 전투기들은 미사일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한 채 F-22의 먹잇감이 됐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F-22의 스텔스 기능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That the current generation fighters could not see the F-22 until it was in a position to kill them, and in fact had killed them. So, you know, obviously in a simulation like that where you have the aircraft flying, since it's U.S. against U.S., we're not shooting other aircraft down. But by the time they had been acquired and engaged successfully, then they still hadn't seen the F-22. 당시 상황을 토대로 가상 공중전을 구성해본다. 공격해오는 가상적기를 탐지한 F-22가 바로 출격 태세에 들어간다. 활주로를 떠난 F-22 레이더망에 적기가 포착된다. 그러나 상대기의 레이더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